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삼성전자 집착 개인 4조 원 순매수 외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개인들이 엄청나게 삼성전자에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기사는 진격의 개미 과감한 매수세 삼성전자에 개인 몰리는 이유. 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기사들처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사랑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파는 외국인 지분율이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보통 이런 내용들이 뜨면 개인들 또 외국인들한테 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 즉 개인은 삼성전자 매수, 외국인은 매도 현상이 나오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쪽으로 개인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급락 이후에 시장이 돌아설 때 항상 대표주들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강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자 대표 주식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급락시장 이후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항상 강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게 이유가 좀 가장 클 것 같은데, 예전보다 낮아진 주가에 신입사원들도, 이제 막 회사를 들어간 신입사원들도 매수할 만한 수준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위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매번 증시 급락 이후에 시장 대표주들의 턴어라운드가 강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이라 볼 수 있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외국인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쪽, 한국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뭘 하지? 일단 이렇게 하면은 딱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삼성, 그 중에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를 당연히 떠오르게 되겠죠. 우리가 마치 미국에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기업을 매수할까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게 어떤 기업들입니까? 바로 이 FFANG, 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팽 기업들이죠.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돼서, 팽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요 기업들의 맨 앞 글자만 따서 이제 보통 팽이라 부르고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리고 최근에 뜬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요 다섯 가지 기업을 보통 팽 기업이다 라는 보통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팽을 먼저 떠올리는, 거기다 이제 추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생각나는 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당연히 급락기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대표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 몰리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낮아진 주가. 삼성전자는 몇 년 전에 액면 분할을 시행을 해서 주가가 50분의 1로 낮았습니다. 기존 200만 원대 주가를요,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지금의 4만 원대, 5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요.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의 50배, 약 210만 원이 넘었을 텐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45,3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약 50배다 라고 하면은 오늘 현재자로 삼성전자 주가는 226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26만 5천 원 이거를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 신입사원들은 거의 월급 이상 혹은 이제 거의 월급에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4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밖에서 식사 한 번 안 하거나 커피는 몇 잔 안 마시면은 삼성전자 한 주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심지어 이번 급락기를 이용해서 주식을 처음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오늘 제일 이 영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이유. 자,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도, 이런 게 있는데 일명 30% 룰이다. 이른바 30% 룰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지수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코스피 지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각각 이 지수에서 파생되어 있는 또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코스피 200 지수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100 지수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50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KRX 300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전체 각각 시장의 30%를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바로 이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있고 각각 파생되어 있는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 보통 이런 지수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거래소에서 이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 상위 200개, 그리고 코스피 상위 100개, 코스피 상위 50개, 각각 이 종목들만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차트를 만들고 지수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각각 지수별로 봤을 때 기업들이 각각 지수의 어떤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넘기긴 하지 말자라고 제한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각각 이제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30%를 넘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거를 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가총액 계산법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시가총액이란 그 회사의 현재 전체 가치를 의미한다.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현재 몇십조 원, 몇백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몇십조 원, 몇백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주가. 그렇게 되면은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장중에 계속 바뀌게 되겠죠? 예, 당연한 거겠죠? 현재 주가 곱하기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시가총액, 바로 현재자 기준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 게 그 회사의 가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코스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LG, 뭐 삼성생명 쫙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이 있겠죠. 이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게 그 시장의 시가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룰은 전체 시장 시가총액에서 어떤 특정 기업의 시총이 30%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 기준이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바로 이 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자 코스피 200, 오늘자 코스피 200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오전자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인데요. 자,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냐 보시면은 맨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약 29.211%. 엄청나죠? 예, 그 바로 밑에 이제 시가총액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5.91%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9.21%, 즉 30%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어저께 되게 재밌는 일이 좀 있었는데 장중한 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 비중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넘어갔냐면은 어제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막 올라서 시가총액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다른 애들도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떨어진 것보다 다른 애들이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어간 적이 어제 바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바로 제 대답은 NO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요, 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주포가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인들의 투자 자금 사실 충분하긴 해요. 근데 개인들의 기본 성향 자체가 조금만 수익 나면은 팔려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개인들의 수급들을 안정적인 수급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인 기관이 이 주가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들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제한 제도가 있으면은.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도 분명히 제한이 되는 요소가 분명히 될 거예요. 따라서 이 30%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시총 30% 룰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제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 당국에게 좀 하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금융 당국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시가총액 30%를 적용을 1년 정도, 저는 사실 1년 이상 연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해는 해요.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알고 있죠.
자칫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당장 모든 지수가 망가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수와 주가에 대한 부양을 포함한 주식시장의 활성화입니다. 따라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30% 룰 자체를 1년 이상 적용 연기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다음 달 4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한 순기능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을 부양을 시켜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과세도 1년 이상 적용을 좀 연기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돈이란 놈이 진짜 웃깁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웃긴 놈인 게, 우리나라에 보시면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이 시장 저 시장으로 옮겨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혹은 가만히 있는 주식시장에, 아니면 금융시장에,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부동자금이 수천조 원에 이르러요. 천조 원. 근데 정부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되게 잡고 싶어가지고 온갖 규제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 시장을 부양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식 시장 쪽으로 분명히 강하게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자금 자체도 줄어들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기 수익을 좋아하는 부동자금이 지금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같은 기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쪽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부동산 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식 쪽이 좋을까요? 주식 쪽은 엄청나게 망가진 상황인데, 그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시총 30% 적용 룰을 1년 정도 좀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1년 정도 연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게, 사실 뭐 금리를 떨구고 돈을 풀고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주식시장 부양시킬 때 가장 좋은 거는 저런 제한적인 요인들을 좀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연기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이 힘드신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바로 요 위에 효키라 라이브 동그라미가 있죠. 네, 그거를 클릭하시면 구독 신청이 뜨거든요. 좋아요와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